자,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어요? 예. 안 보냈나 본데? 잘 보냈습니다. 네. 예. 거기 갔다 왔어요. 어디요? 창경궁. 강원랜드 갔다 온 줄. 왜요? 그냥 거기 갔다 왔어요 하니까 거기 거기 또 갔구나. 나 뭐 타짜야? 무슨 소리예요? 창경궁. 네. 창덕궁, 경복궁. 여기가 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싹 돌고. 네. 예. 그렇죠. 좋잖아요. 네. 잘하셨네요. 뭐 했어요? 주말에요? 저는 콘서트 갔다 왔어요. 콘서트. 네. 콜드플레이. 잔나비. 네. 잔나비 논란. 왜요? 논란 있어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논란 있으면 어때요? 실력으로 돌파하면 되죠. 그렇죠? 네. 잔나비.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차범근, 김장국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앞을 열심히 끌었던 이유는 오늘 할 얘기가 없어서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네. 김장국 본부장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네, 그냥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게 지냈습니다. 재미없게 지내셨어요? 네. 사모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네, 재미없죠. 왜 그러시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독립변에서. 재미없지. 네. 제가 여자라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차범근님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저는 컴퓨터 새로 맞춰. 용산전자상가 기가 막히죠. 뭐 거기에 있는 지점에서 물건을 받아서 열심히 세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고사양 맞춰서 뭐예요? 고사양으로 안 맞췄어요. 약간 가성비 셋. 가성비 역시 컴퓨터 하드웨어도 가성비로 가는구나. 왜냐면은 뭐 하드 사양이 요즘 워낙 좋아서 사실 엄청 무거운 게임이나 이런 걸 안 하면 하드를 그렇게 막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쿨러랑 저는 쿨러랑 파워를 좀 좋게 해서 세팅을 바꿨군요.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그냥 더 꼽으면 되니까 램 더 꼽으면 되고. 전성비네 전성비. 새롭게 그렇게 하드웨어를 좀 세팅한다는 기사는 방금 하이닉스에서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전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 비전으로?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니까 TC 본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 반도체 장비를 교체를 하려고 하나 봐요. 정확하게는 제가 저도 이걸 그냥 봐가지고 좀 뭐 속보 아시는 분 정확하게? 저도 오다가 봤어요. 이 2시 49분에 넣었네요. 근데 단독이네요. 장비 다 빼.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와 완전 결별 검토. 제목은 이렇게 해야지 확 끌잖아. 그렇죠. 제목만 읽은 거예요? 완전 결별. 실제는 안 그런지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한미 반도체 장비 전체 다변화 검토. 엔지니어 철수에 격분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결정했다. 8년 TC 본더 동맹 다변화로 균열됐다. 한화 세미텍 장비가 약 20% 정도 비싼데 의존도를 줄인다.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 협력 확대 시각도. 이쯤 되면 근데 한미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삼성이랑도 싸우고 하이닉스랑도 싸우고 친구가 누구랑 싸웠대. 그래서 처음에 걔 얘기 잘 들어. 그래서 그래? 얘가 또 딴 데 가서 또 싸워. 너 성격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이 중소기업의 울분, 중견기업의 울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도 모르죠. 이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 도리가 있나요? 그리고 뭐 이런 사회가 뭐 삼성하고도 있었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삼성이 뭐 예전에 또 다른 장비 회사하고 30년 전, 20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 갖다 붙이면 이것도 맞고 저거 갖다 붙이면 저것도 맞는 거니까 뭐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 크리티컬한 타이밍에. 도곡동 단타님께서는 민준이 형 이야기 듣다가 느끼는 건 한미 종가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몰라요. 이걸 투자에 연결을 시킨다면 뭐 투자 어떻게 연결시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근데 원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세요.
아니 그럼 사세요가 아니죠. 아니 그걸 저한테 의지해서 하려면 이건 못해. 뭐 어떻게 알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한미가 시장은 9천억 보고 있는데 1조 2천억을 했으니까 내년에 시장은 1조 2천억보다 2조 하겠다. 그때 안 믿은 이유가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안 믿거나 아니면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뭐예요? 뭐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았을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손을 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손 떠났다. 이렇게 취급받고 하든 뭐 하든 간에 1조가 나오지 매출이 내년에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기 스토리가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쪽 장비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쪽 거를 쓰려고 하니까 한미가 화난 거예요? 아니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한미랑 원래는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원래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자기네 자회사 이름은 까먹었어요. 자회사에 이제 납품 공급을 다변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을 이제 해먹은 거죠. 이거는 팩트니까 해먹은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열받아서 뭔 소리야 우리 기술이다 소송을 해서 실제로 이겼어요. 그게 2011년 1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삼성전자랑 안녕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삼성이랑은 안 할 것이다. 이게 시장에 준론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랑 또 하이닉스랑 또 열심히 짝짝꿍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하나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나라의 그 업체랑도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미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과거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변화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뭐 우리 뭐 엔비디아나 다른 데서 또 다변화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변화를 하면 당연히 유리해지는 포지션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씨 그럼 우리 뭐 유지보수 안 해. 올려. 철수해. 그렇게 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끌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독 기사 내용으로 만약에 실제로 팩트라고 치면은 에이씨 그럼 우리도 살 길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럼 너네 뭐 만들어도 팔 때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빠진 퍼즐이 궁금하네.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당연히 다변화를 하는 건데 왜 한미가 삐졌을까? 브라보 콘 딸기맛님이 한미는 다변화가 그 포인트구나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변화라는 거를 싫어하나 봐요. 다변화는 그건 당연히 누구든 싫지. 근데 누구든 싫어도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한미는 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걸 주로 쓰고, 그쵸? 나중에 마이크론이 좀 들어왔어. 삼성까지 들어오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가서 나 다 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네, 가격. 근데 이제 뭐 핑계 댈 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데 팔 때를 마련해놓고 해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한테 안 팔고 다른 데 마련해놓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마련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맞으니까 주가가 갑자기 8%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비전은 6% 올랐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그거는 좀 누가 나쁜 놈 좋은 놈 떠나서 냉정한 위해서는 살 길을 더 확실하게 해놓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1차적으로 저는 들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냉혹한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한화 가격을 20% 더 쳐줘서 한미가 거기서 열이 받았다. 왜 우리 성능은 우리께 더 좋은데 얘네를 20% 더 쳐주냐라는 부분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걸 투자로 연결시켰을 때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그 컨콜에서도 그렇고 이 앞으로의 포워드에 대한 그 저기 이익을 강하게 부르는 업체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랑 본인들의 포캐스트가 갭 차이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엄청 크죠.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고 단독 기사가 사실이 된다면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실적 포캐스트에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가 빠진 거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해놓는 게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50에 가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한테 20에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제로가 되면서 마이크론의 하이닉스 물량만큼을 차지할 수 있느냐 또는
하이닉스만큼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조금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컨비네이션이 돼서 이것이 설득력 있게 들어가면은 야 이게 전화위복이다라고 또 확 들어오겠지. 예. 그 베팅을 오늘 주가를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없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홀 나가고 물량이 몇 개 들어가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걸요? 예측이. 예,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더 작은 주식이잖아요. 그 자체가 리스크가 없지 않을 텐데 예. 어떻게 그렇게 개세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렵죠. 요런 기업 스토리 얘기가 제일 재밌어. 재밌네. 싸우는 거. 내게 아닌 게 재밌다. 아이 재밌잖아. 역시 싸워야 재밌어. 근데 한미반도체 물린 분들 한미반도체 계시는데 엊그저께 산 사람은 그렇게 바보지. 재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누가 트레이딩도 재밌다고 가능합니다. 진짜 너무한다. 물린 사람 어떡하려고. 75,900원.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자, 땡땡땡 위로 쭉 올려볼까요? 누가 땡땡땡 먼저 하셨나? 오늘은 아직 안 오셨나 보네? 드가님이요? 네, 드가님이. 땅비니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3시 반 패장 땡땡땡 요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무지개님도 땡땡땡, 유자님도 들어오셨고요. 닥터케이님께서 나는 한미 없고 하이브 올랐다. 엔젤님이랑 두 분이서 네. 하이브 사셨나봐요. 혜연이님 들어오셨고요. 메버링님, 나들이님, 힘겨운 2,500선 지키기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브라이트스타님께서 팩트는 두 회사만 아는 거지 왜 팩트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저희는 요 파이낸셜 뉴스 단독으로 읽은 거고요. 사실 더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키명님께서 JYP, 예, 김자선님께서는 다변화는 발작 버튼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포사돌님, 자동차님이 이번 주는 잠깐만 줄이고 좀 관망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님께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거예요? 벤더 이원화보다는 부정직한 기술 유출 의혹이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기술을 이제 가져가. 근데 원래 기업들 사이가 그렇죠. 원래 공동 투자해가지고 동업하면. 그렇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주커버그가 하나 반대 완전 털어먹었죠. 한 명 털어내려고 해가지고 스포티파이 창업자랑 이렇게 누르려고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누가 기술 가지고 있으면 그거 홀랑 뺏겨 먹으려고. 원래 기업의 세계가 그렇게 어쩔 수가 없나요? 냉혹한 거죠 또.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4,700분 들어오셨고요. 오늘 얘기할 게 진짜 많습니다. 뭐 애플의 인도 생산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침에 우리가 다뤘었던 테슬라 자율주행 그 얘기도 궁금하고, 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한 그 보고서 그것도 아침에 좀 했었고요. 환율도 1,440원대까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SKT 유심 SKT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요. 네, 전 아직도 안 바꿨습니다. 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바꾸긴 했는데. 사실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혹은 너무 과장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보노님한테 듣고 저는 이렇게 심각해요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소문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유튜버나 블로거가 이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 진짜요? 나는 그래. 난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론 내용은 심각한 게 맞는데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공포 마케팅이 되는 것 같기는.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진짜 딱 인정을 하고 그 기업들이 편안하게 해준다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어요. 키움도 보세요. 키움 같은 경우도 보상 제대로 받으신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키움이나 텔레콤을 무조건 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악성 고객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다 증명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 억울한데, 그거 뭐 남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괜찮고 나 혼자만 안 좋으면 그렇죠. 누가 공감해 주냐고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똘똘 뭉치는 거죠. 오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눌러보니까 101시간 기다리래요. 101시간. 맞아. 일단 1차적으로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걸 해놔야지 뭐 보상을 해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하면은 엄청 그거를 다 이렇게 맞아요, 해놨겠어요. 같이. 공지 접속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SKT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키마일님께서 멍청한 소리 한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침에도 네. 우리 그 권순우 기자님께서 네. 잘 짚어주셨는데 통신사가 명확하게 어디까지 털렸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더 많은 패닉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걸 오버해서 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SKT 열심히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지만 네네. 15년째 쓰고 있지만 네. 나는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털려도 대출도 안 나와 난. 그러니까 털려도 뭐 없어. 배째라. 어. 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황은 그래도 막판에 돌아섰네요. 네, 코스피가 어쨌든 플러스 0.1로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로 보여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지수는 254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 7조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조금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1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전일 대비 1.41%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은 6조 나왔습니다. 투심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80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1700개 정도 거의 되니까 뭐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나스닥과 S&P 지수는 뭐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조금 말아 올리긴 했는데 뭐 아직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3,700억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현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제 1,500억, 600억 해서 2,000억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들어오니까 금투에서 물량이 일부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뭐 좀 해롱해롱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42원대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달러도 약간 기세를 좀 꺾인 느낌이고요. 유가, 뭐 금 요런 원자재 쪽도 사실은 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전방위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한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열심히 쓰나미처럼 지나다니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테마주 즐겨 하신 분들 아니면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시장은 어떤 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젠? 중국과 미국의 관계? 네,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풋처럼 나올 만한 건 좀 또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뚜껑 또 열어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여기 네. 코멘트? 뭐 일단 기다리는 거는 트럼프 중국하고 그건데 뭘 기다릴까요? 시장에서 진짜 기다릴 만한 게 더 있나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21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1페이지 볼까요? 7년 전에 2018년, 19년, 6년 전? 하여튼 그 1기 때 6년 전이네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중국하고 협상을 언급하고 나서 협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한 2주 뒤에 중국이 반응을 했고 농산물 구매해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연기해주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1단계 합의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한 6주 걸렸거든요. 그거를 대입을 시켜보면 언제? 한 5월 말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한 50%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50, 60%. 근데 그 당시는 중국하고만 싸웠고 지금은 프런트론 이게 싸우는 데 많죠. 적이건 아군이건 뭐 나발이건 뭐 너무 많어. 이게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걱정을 한편에 하면서도 그래도 과거에 그랬는데 뭐 한 5월달에 뭔가 6월달 되기 전에 6월달 G7 미팅 하기 전에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반쯤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베센트가 그 ABC더라고.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전한 것 같은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하겠지 뭐 이렇게 협상하고 그럴 거야. 근데 시간은 좀 수개월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다음 달 말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또 여름 갈 때까지 가는 것인지는 여전히 약간 오리무중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시간 가면 괜찮다. 나쁘게 생각하면은 과거보다는 좀 복잡하다. 예. 환율 문제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스톡 갇혀가지고 이리가지도 못 저러가지 못하고 확실한 것만 조선 갔다가 이것도 너무 많이 갔으면 또 프라피팅 하는 거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미반도체에서는 이상한 소리 나오면은 그는 뭐 이런 판국에는 뭐 가치 없죠. 뭐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침에도 저희가 봤지만 이번 주에 일정도 많기도 많은데 또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이번 주부터 또 휴가, 장기 휴가 휴일인데가 꽤 많아가지고 살짝은 좀 그런 게 테마성인 종목들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 소형주가 더 많이 가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정으로 갈까요? 네, 일정으로 보시면요. 오늘 일정이 요번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캐나다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보 보안 전시회가 있고요. 일본의 월드 뷰티 전시회가 있고 또 추경 심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뭐 실적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들 실적 발표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고요. 화요일에는 일본이 쉬어갑니다. 그리고 메타 라미콘 생성형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노동부 졸트 데이터 나오고 애틀랜타 GDP 나오 데이터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GDP 쪽에 대한 미리 예상을 좀 하게 될 거니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엔터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내용들 발표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연휴 전날이라서 아마 목요일날 데이터가 금요일날 어떻게 반응될지를 고민할 거면 여기서 좀 의사결정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제 관세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예측을 해보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좀 나왔어요. 지면 신문으로. 그리고 이제 ADP 민간 비농업 고용 나오고요. 이제 미국의 GDP 나옵니다. 요 GDP 전망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틀랜타 GDP 나오에서 2분기 또 이제 전망치 나오고요. 삼성전자 발표 나오니까 뭐 요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하고 하이닉스만 또 엄청 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MS 메타, 뭐 퀄컴 이런 좀 주요 기업들의 발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우리나라가 휴장이에요. 중국 외에 한 4-5개 나라도 다 쉽니다. 그래서 약간 거래가 일부 한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호주 연방 총선이 있으니까 요거에서 통화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통해서 관세 이슈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마존 암젠, MSTR 이런 스트레이티지 같은 애들도 좀 나오니까 뭐 코인들로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엔 또 쉬죠. 중국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실업률 이런 것들 나오니까 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에 있었던 미국장들과 이런 내용들이 한 방에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에 변동성이 강할 것 같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아마 확 한 번에 반영이 된다고 두 분이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오프닝 밴을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저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아침에 3개 말씀하셔가지고 김정민 본부장 하나만 한다면은 저는 비농업 취업자 지수. 비농업 취업자 지수, 취업자 수. 예, 지난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 23만 명 나왔는데 이번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13만? 약간 밑에. 낮게 나올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어떤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GDP 다른 것도 좋은데 하여튼 일단 하나만 꼽으려니까 그것만 먼저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요? 저는 그렇게 치면 ISM 제조업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 수출이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수출 쪽에서의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ISM 제조업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네. 목금이 중요하네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소프트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죠. 소프트 데이터죠. 소프트 데이터. 왜냐면 서베이에서 하는 형식이니까 재고를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서 너 경기 어떻게 봐, 너 재고 관리 어떻게 할 거야 해가지고 별점 매기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수출이랑 직접 관련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분석은 그거 기반으로 나오니까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만약에 그거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오면 분명 우리나라 국장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주 요인은 수출에 대한 전망이 많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서 향후에 이런 ISM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서로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반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어떠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요거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50 나오면은 좋아할 거야. ISM 지수는 50 기준으로 더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나쁜 건데 50만 나와도 계속 48, 47, 49, 49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50을 찍으면 상징적으로 커요. 아무리 뭐 관세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예상대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아까 저기 소프트 데이터니까 그럼 하드 데이터만 움직일 거냐? 하드 데이터는 바로 나오는 GDP.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0.3%가 아니고 0.5%는 활용할 것이냐? 이건 또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드 데이터는 관세 영향 안 받았다고.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오는 모건 스탠리의 걔 잡소리가 지금 통하는 세상. 실적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하이닉스 아무리 실적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관세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중요하지도 않고 하드 데이터도 안 주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판국에 지금. 모건이 하는 얘기가 나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네. 그치? 인간 명민주의. 아니 모르는데 밸류에이션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맞네, 똑같은 얘기. 역시 권위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네요. 저 같은 광대가 얘기하는 거랑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예. 모건 리. 뭐가요? 아니에요. 뭐 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관련된 일정 여러분이랑 또 관련된 종목이면 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넘어갈까요? 네. 상승 섹터로 보시면요. 오늘 엔터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좀 막판에 많이 눌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엔터랑 조선, 방산도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말캉말캉한 거 엔터, 뭐 소비, 면세, 화장품. 뭐 이런 쪽도 좋았고요. 호텔신라 장난 아니었어요. 네, 호텔신라가 12% 이상 올랐죠. 네, 두 개 팔면 이제 망고빙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SKT, 유심 관련된 거. 일단 원전에선 BHI가 뭐 단연 수주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게임도 은근슬쩍 뭐 펄어비스 뭐 이거는 검은 사막 벌써 몇 년째 뭐 출시 가시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중국을 하나 꼭지 묶고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들 조금 꼭지를 묶는데 얘네들은 좀 힘이 비실비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심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단기 이슈가 터져 나온 쪽들 좀 한 꼭지로 묶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으로는 오르간 것도 있죠. 아까 뭐 효성중공 같은 개별적으로 섹터는 아니고 그것만 갔으니까. 그렇죠. 호텔신라 가니까 저번에 롯데관광객 막 이런 것도 한 4% 오르고 같은 뭉탱이라고 이런 종목들은 꽤 있습니다. 그렇네요. 호텔신라가 13%. 엔터는 간 거가 뭐 휴일 관련해서 뭐 그런 걸로 간 거예요? 휴일 관련해서 엔터는 왜 간 거예요? 오늘 하이브도 7% 가고 SM 얼마나 갔어요? SM도 꽤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SM은 1.71% 갔네요. 네. 이건 왜 간 겁니까? 실적 일단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브의 그 BTS가 완전체가 뭐 안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좀 찌라시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완전체로 원래는 6월 이후부터 이제 제대 다 하고 나자마자 바로 완전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이 조금은 또 의견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막 들리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주인데 이번에 이제 제조업지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가 진작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진작 중국 자체에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엔터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뭐 하나은행 해제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리포트도 여기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상승 섹터? 저는 직접 체험하고 온 거 있어요. 뭐요? 화장품. 제가 지금 캐나다 출신인데 사실 중국인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난 친구랑 만나고 왔는데 자꾸 올리브영에 가자는 거예요.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어. 근데 다 원하는 거를 막 이렇게 캡처해서 왔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있냐 물어보면 이거 다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만큼 대박. 너무 화장품이 잘 나가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 너무 좋아하고 한국 옷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진짜 좋아. 엄청 많아요. 사람 많아. 진짜 아까 내가 충전도 갔는데 거기도 하여튼 뭐 아시아권 사람들이 무대기로 다 서서 무대기를 이렇게 계속 지나가더라고. 한번 여유 있으신 분들 진짜 명동 있잖아요. 명동 한 바퀴 진짜 한번 돌아보시면 와 이럴 거고 버스 정류장도 그쪽 지나갈 때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 조금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다이소에 가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올리브영을 좋아하는구나. 왔으니까, 그렇다면 네, 화장품은 계속 조금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온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라면서. 아니 질문을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애널리스트처럼 체험기를 딱 장황하게 얘기를 해줘서 아니, 잘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맨날 그렇게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T 사요? 뭐 사요? 사도 돼요? 올리브영 사요? 오늘 추천하는 날이라서. 추천하는 날이지. 마음에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화장품. 그래요? 올리브영. VT 넣겠네 그러면. VT. 오늘 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VT도 중국도 소비랑 연관이 높으니까. 그래요? 네, 현지랑 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따가도 우리가 명박대전 할 때도 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 중국인 관광객, 해외 관광객,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엔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뷰티, 그렇죠. 그래서 뭐 여행 관련주, 호텔 신라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 어떤 게 제일 유효하다고 봅니까? 저는 엔터. 네. 엔터 다음에 화장품. 네, 그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엔터 화장품. 이유는요? 화장품이 후순위로 밀린 거는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들이 조금은 이제 다른 것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으로도 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까 봐인 거고, 엔터는 지금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해갈 수 있는 라인 부분에서는 이미 이 오프라인 콘서트, 해외 큰 콘서트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확정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실적으로 가시화를 좀 쳐본다라면은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엔터 쪽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엔터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슈퍼개미님께서 엔터 오늘 본토에서 공연 허가 떨어진 아이돌이 또 나왔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이다. 어떤 그룹일까요? 그러게요. 그룹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검색을 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제가 한번 검색하고 요령껏 한번 해봐 주세요.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엔터도 괜찮습니다. 화장품도 괜찮고 우열을 가리기가 아주 쉽지 않은데 저는 개별 종목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오늘 많이 올라서 뭐 좀 크시긴 한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면 코스맥스도 괜찮고 하이브도 나쁘진 않은데 밸류가 좀 더 가면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여기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골고루 어느 걸 잡아도 크게 뭐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어쨌든 두 분은 이번 주 가장 센 테마로는 이런 여행, 한한령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살짝 작은 종목들 대형주보다 그렇죠. 그게 유효하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조선방산, 원전 이런 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방산 원전은 오늘도 그 상승세를 좀 그대로 유지를 했나요? 조금 약해질 것 같은데. 조선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방산도 좀 사실 그렇게까지 힘이 나진 않았고, 원전은 뭐 BHI가 워낙 좀 독보적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쪽은 사실 장중에는 막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좀 힘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지수도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있죠. 이 실현 욕구가 있는 거예요. 두 세가 다 방산이고 조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반도체 쪽이 확 받아주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또. 그 도망가기에는 말랑말랑한 관련이니까 섹터는 저기 뭐야 시총은 작고 그렇게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딱 한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매번 물어보는 것 같지만 조선방산 네. 관련해서는 두 분은 지금 차익 실현 타이밍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까? 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단기 이슈가 좀 소멸될 수 있으니까 뭐 아예 산업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 차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위치가 만약에 좀 뭐 아래 아예에서 매집을 하신 분들이야 뭐 좀 룸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익절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요, 계속 그렇게만 특정 산업으로 쏠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왜냐면 조선방산 쪽에 아마 포모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씩은 좀 차익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뭐 외국인이 대량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기관이 한번 턴다거나 이래버리기만 해도 차익이 쭉쭉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다시 올라가게 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비슷한데 종목별로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있고 기관이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개인만 주구장창 끝에 사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주가래도.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수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조선은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아직 괴리가 조금 남아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10%건. 근데 하나오션은 아마 목표 주가를 더 올리기가 아마 목에 찰 정도까지 일단 왔어요. 그리고 주가도 딱 거기 왔거든요. 그러면 빌미를 주면은 가장 많이 하루에도 등락이 심할 수 있는 것이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해양조선, 또 뭐 있습니까? 뭐 삼성중공업, 여기 하나오션까지 봤을 때 하나오션이 가장 출렁임이 심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괴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삼성중공업도 아침에 시작할 때 막 그 기억나십니까? 뭐 그 저기 그 공시 났을 때 막 흥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잖아요. 그때 잡히면 또 잡히거든요. 그때가 6% 올라갈 때요. 근데 지금 2.5%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아까 조선주가 무너지거나 갑자기 하는 건 아니에요. 5월 1일 날 우리 쉴 때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조선업 재건을 주제로 해서 미국 애들이 토론을 한답니다. 토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법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한 번 더 가는 거고 5월 2일 날. 뭐 추가적인 게 없네 그러면 또 빌미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는 새롭게 신규 진입하시는 분은 장중이건 아니면 한 주를 봤을 때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셔야지 지금은 잘못 잡으면 좀 뭐 한 3% 5%는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에 왔어요. 조선도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돌 그룹은 찾았어요? 이펙스죠? 근데 뉴스로 치면 또 안 나와요. 이펙스 푸저우시. 네,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팬이신가 봐요. 네. 혜연이님이 아이돌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에펙스는 진짜 중소돌인데 SM은 광저우, 상하이 팬미팅 현재 가고 그리고 콘서트는 마카오나 홍콩에서 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멘터 쪽의 중국이 슬슬 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죠? 그 마카오에서 그 유명한 거 공연 있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말고 물에서 하는 거 뭐 있는데? 물에서? 잘 알잖아요. 물. 뭐 있어요. 물에서 뭐 하는 뭐 콘서트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가 이번 5월부터 5년 만에 다시 공연을 한대요. 분수대 그런 거다. 그죠? 분수대인가? 모르겠어요. 물에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슨 워터쇼 같은 거 하는 거 말하는 거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닫았다가 5년 만에. 그래서 중국의 전반적인 이런 공연이나 엔터 마켓이 좀 더 열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낑겨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 같네요. 예. 에세라님이 동춘 서커스요. 동춘 서커스는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마카오 최고의 공연 워터쇼 이렇게 나오는데 7년 전 거네. 하우스 오브 댄싱. 아 맞아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맞아요. 8년 전 기사가 나옵니다. 동춘 서커스 아닙니다. 예, 바카라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게 또 유명하지. 뭐요? 그 최근에 그 필립스에서 에어프라이어 나온 게 좀 진짜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거 진짜 유명해요. 그게 진짜 잘 튀겨져 기름 없이. 아 이거 4.2리터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이게 세계 최고야. 판매 1위예요. 그래요? 네. 근데 3프로에서는 판매 1위 가격으로 싸게. 판매 1위 가격. 우리는 1위 가격이죠. 1위 가격. 전국 최저가 98,350원짜리를 87,0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나.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4.2리터 지금 하윤 씨 오른쪽에 있는 저 까만색 네. 2024년 소매 판매량 기준 세계 판매 1위 브랜드고요.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를 써서 공기를 360도 빠르게 순환시켜서 순환매 엄청 빠르잖아. 딱 맞춰서 나온 거야. 아우, 예. 시간보다 빨라. 겉은 살짝 타타타닥 바삭하게 하면서 속은 쫙 겉바 속촉. 와. 전면 투명창으로 조리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저거 네. 손잡이. 음식이 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방금 있죠. 깜짝 멋있다. 놀랐어. 왜냐면 멋있어. 세계 1위니까 막 따라도 안 고장 난다. 그렇죠. 예. 아니 왜 던져 그냥 고장 안 나니까. 고장 안 예예. 나니까. 아 옆에 그게 있네. 이게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를 떼야 되네. 예. 열 손실 X, 화상 걱정 X, 원터치 디스플레이로 9가지 음식을 간편하게 그래서 온도와 시간을 자동 세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설계로 동일한 용량이라도 더 많이 담기고요. 그리고 8호 닭 8마리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하울링 들어갑니다. 예, 논스틱 코팅으로 세척을 쉽고 빠르게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논스틱 코팅이고요. 이중구조 바스켓 편리하게 세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98,350원짜리를 87,000원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에어프라이어 진짜 제대로 되는 거 맞아? 라고 하실까봐 결과 보여줘야죠. 저희가 북경오리를 오늘 냄새가 가지고 너무 왔습니다. 좋아. 아침에 상당히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전병이 맞아. 진짜 중요한데 네. 내가 이 중국 전문가잖아요. 네. 이 전병을 이상한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이게 아니었어. 얇아야 돼.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비쳐야 돼.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근데 안 비치고 엄청 두껍고 엄청 딱딱한 거야. 내가 안 먹었는데 익혔다. 너무 많이 익혔어. 너무 많이 아. 익혔어. 10초만 해야 되는데 2분을 넣어놓고 있었다. 너무나 바삭바삭, 투머치 크리스피. 아. 그래서 이상하던 거야. 바삭바삭이 아니 이에 다 붙어.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했지. 말했어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시점이다, 80점. 오. 전병이 이상하다. 믿음이 가네. 예.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북경오리 나눠드릴게요. 2+1 담아주세요. 네. 저거 제가 그거 할게요. 멘트 할게요. 네. 자, 2팩 구매 시 1팩 추가 증정인데요. 오리고기 400g, 밀전병 54g짜리 2팩, 특제 소스 60g 드립니다. 그래서 2-3명 먹기 좋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 레스토랑 요리, 북경오리. 제가 전문가인데 요거 음식점 가면 10만원, 15만원 합니다. 그거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고메 공방이 준비를 했습니다. 겉바속촉, 밀전병, 소스 포함, 베이징 카오야, 북경오리. 예. 통으로 구워 살아있는 육즙 슬라이스로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어서요. 에어프라이어로 샥샥샥 조리하면 육즙이 빠지지 않고 겉바속촉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요. 오이와 대파를 함께 싸드려 오, 진짜 겉들어서 맛있겠다. 싸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소스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소스를 같이 드려야지. 소스가 핵심인데. 북경오리는 이게 하우스마다 소스가 달라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소스를 잘 찍어야 돼. 아니 왜 내고 자 더 찍으려고요? 이 소스가 이거 핵심인지 껍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도 소스 드려요. 오이랑 대파는 어디 있어? 오이랑 오이? 대파가 없으면은 오이, 대파? 이게 베이징 카오야가 아닌데. 오이만 넣어도 맛있네. 제가 북경에서 네. 이것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전 좋아하나 보다.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데서는 다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그 레스토랑 맛이 나는지 한번 먹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훨씬 낫어. 훨씬 낫다. 아침에 이렇게 와야지. 이래야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다. 향이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제대로 살렸어. 아 진짜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 아침에 뭐야. 통으로 구워서 살아있는 육즙 느껴지나요? 보노님은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안 하네. 말을 줬어. 눈빛으로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드셔도 괜찮아. 아침에는 진짜 이게 너무 바삭해갖고 처음에는 안 씹혔거든요. 안 씹혀. 떡이야 떡. 근데 지금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말캉말캉하고. 우리 이후로 80점 둘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85점을 주셨어. 100점 만점에.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씹힌 거야 사실. 요 북경오리의 핵심은 네. 고기랑 소스야. 맞아. 나 달달한 이 소스가 좋아. 근데 이 소스가 그 하우스마다 다 달라. 근데 여기 소스 잘 만드네. 잘 만들어요. 괜찮아. 요 소스까지 드리는 거죠 당연히. 네. 아 오리고기 특제 400g, 밀전병 54g 2팩 그리고 특제 소스까지 한 번에 드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고급 레스토랑 가서 10만 원, 15만 원 내고 먹는 거 한국에도 꽤 있잖아요. 있죠. 뭐 저기 레스케이프도 있고 저기 여기도 있어요. 페어먼트에도 있어요. 비싸. 비싸지. 거기에 비해서 바로 구워서 샥샥샥 주방장이 잘라주는 것만 못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요 가격에 요 맛이면 거의 나는 한 70%는 흉내 낸다고 봐요. 가성비 치면 충분해. 맞아. 비싸고 또 거기 가야 되고 이게 예약해야 무슨 되고. 북경오리야라는 세월이는 안 나와요. 대신 대파가 오이랑 있었으면 진짜 거의 지금도 조금 퍽퍽해 보인다, 질겨 보인다라는 전혀 안 의견이 돼요. 있는데 진짜예요? 전혀 안 질겨. 전혀 안 질겨요. 진짜. 전혀 이 아닙니까? 정도면 그냥 쌈이지 이렇게 해서. 민준이 북경파가 맛있다고 하니까 북경파인데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인 듯 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57,700원에서 저희는 39,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해. 계속 드실 건가요? 네. 예. 이거 맛있네. 찐이네. 맛있어. 괜찮아요. 보노님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 좀 하세요.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너무 맛있다. 내가 3% 지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요?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왜 못 먹냐 하는데 저는 사실 이가 지금 근데 사실-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투명이라. 그렇지. 반중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반중이라면 반죽은 오리도 못 먹어? 진짜 아침도 훨씬 나요. 아 그래요? 아침보다 훨씬 낫지.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맛있는 이유가 있어. 지금 다들 까먹으셨는데 이 에어프라이어로 구웠거든요.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자한테 특히 좋다고 그래. 여성한테. 그 뭐 또 젊으니까 아직 아닌데 나이가 한 50, 60 되려고 하는 갱년기 뭐 기억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좋고 피부에는 당연히 좋고 체력에도 보완이 되고 그 오리고기에 뭐 비타민 B1인가 2인가 그게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오리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오래간만에 먹는다 오리. 아내분 사드려도. 그렇죠. 여성한테 특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어. 자 여기서 광고는 끝내볼까요?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렸어요. 아 북경오리는 요거 여러분 진짜 꼭 사드세요. 이거 괜찮네. 괜찮아요. 뭐 고급집에서 파는 것만은 당연히 못하지. 그건 바로 구워주니까. 근데 얼추 한 80%는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이랑 대파가 있어야 돼.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 바이오 좀 많이 받았어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금융주, 변압기, 정치주인데 정치주는 뭐 거의 테마가 종료된 느낌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엄청 빠졌고요. 물론 장중에 또 치솟은 애들도 있는데 이전처럼 막 정치주가 왕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노님이 조금 더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딱 그 시기가 왔나 봐요. 그렇게 봐야지. 네, 약간 거의 한 달 5월 전. 다 왔으니까. 한 그죠? 달 전. 조금 더 이제 꼬아서 생각하면은 좀 도움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금융주는 실적이 BNK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한미반도체는 그 단독 뉴스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 AACR 약간 그 이슈에서 보로노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이슈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 오늘은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금융주는 예. BNK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상당히 충당금 적립을 엄청나게 해대갖고 한 5% 빠진 것 같은데 순이익도 한 30% 이렇게 급감하고 BNK가 부산이잖아요. 지역 경제 안 좋은 걸 반영을 한 것 같다 나오는데 오늘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기사에 KB, 하나, 우리, 뭐 신한 이렇게 4대 금융주 있잖아요. 그 연체에 있죠. NPL이라고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 6년 만에 최대가 됐어요. 6년 만에 최대. 6년 만에 최대. 안 좋네. 그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그 연체 그 NPL이 늘어난 게 22% 늘었어요. 근데 여기 BNK는 바로 실적이 나와서 이게 폭락한 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자꾸 꼬나보게 되는 거지. 근데 BNK가 원래 소액 대출을 많이 해요. 맞아. 소상공인 이런 거. 이게 지금 가계대출 이슈가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 여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격탄인 거지. BNK가 아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 맞죠. 논란될 거 같아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요 정도만 얘기해요. 네. 오케이.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를 또 금융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더 관심 많으신 거는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맞아요. 아무래도 한 번은 튀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바이오 언급한 지 몇 주 됐으니까. 맞아요. 네. 어때요? 약간 좀 새로운 느낌? 그리고 그치. 이제 다른 이슈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바이오에서의 관심도가 또 떨어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안 올랐나? 그건 아니잖아요. ABL 바이오 주가 차트 보시면 분명 오늘 장 초반까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좀 차이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다가도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슈 나오면 쭉 하고 또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장중에 이슈가 됐었던 것들 또 내일이나 모레까지 뭐 트럼프 관련된 것들 오늘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쪽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제한된 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닐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못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것 좀 차익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지영님이 저는 알테 많이 떨어져서 다시 샀어요 하셨는데 이게 먹히는 장이 있고 안 먹히는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장이에요? 지금은 먹힐 수 있는 장이죠. 왜냐면 빠르게 순환매가 도니까 뭐 이슈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치솟을 거라서 대신에 이제 배팅을 거셨으니까 당연히 배팅에서 내가 발 뺄 위치도 정해 놓으셔야 되고 거기에 오면은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가킴도 그렇고 ABL도 그렇고 딱 맞을 자리에서 좀 맞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네, 좀 맞을 자리에서. 그림을 보면 딱 보이는 거죠. 올라가려다가 딱 거기 선에서. 어쨌든 요거는 뭐 진짜 본인의 판단의 영역이니까 뭐라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 잘 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네. 일단 특징주에서는 오늘 호텔신라가 리포트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얘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거의 5만 원 전후로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TNC 요것도 이제 뭐 2분기에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고요.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하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 롯데관광개발 실적 컨센서스 상회 이거는 이제 뭐 제주도나 이런데 많이 오면은 또 이벤트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BHI 작년 매출 대비 100% 이상의 5,177억 원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또 펄어비스 검은 사막 출시 가시권 요 리포트 이 제목으로 한 10번은 본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요번엔 진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붉은 사막은 이제 뭐 도깨비나 헛개비 뭐 있잖아요. 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안 할까 출시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니까 출시를 못 하겠죠. 하고는 싶은데. 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도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프로미스나인 같은 경우도 하이브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인기 많고 좋아하는 팬들도 많은데 왜 해체하지? 라고 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네. 궁금한 종목들 있을까요?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호텔신라 뭐 이쪽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HD 현대산업개발. 저 예전에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익성 회복 기대감에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증권사에서. 네네네. 지금 이런 산업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건설 쪽이 많이 이건 뭐 현대건설도 찾아보시면 맞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좋다고 계속 나오긴 했어요. 틈틈이. 그리고 나서 사실은 좋았던 적이 없어. 다 물어보면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금융 쪽에 대한 문제, 경매가 뭐 역대급으로 높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자재나 이런 게 너무 또 비싸져서 내수 쪽으로는 사실 좀 승부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럼 해외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뭐 원전이 같이 껴있거나 뭐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들은 네. 매우 안 좋았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건설도 그 원전 그 수조 시공하는 네. 것도 일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갔지. 안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갔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 또 오늘 또 매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첫 번째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심에 대한 무료 교체인데 요게 이제 뭐 약간 증권사에서 커버 느낌으로 나온 멘트인데 유비벨록스가 이건 IR 내용입니다. 이제 예. 공식적으로 최대로 많이 월 생산할 수 있는 게 300만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필형이 2천만 개 이상이니까 그럼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300억 정도의 기대 수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비벨록스 시총이랑 뭐 비교해 보면 대충 밸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요게 좀 여러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반영이 되더라도 아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저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SKT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번호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호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번호 이동, 통신사 이동. 네, 그래서 뭐 일부 KT 대리점 앞은 SK 해킹 뭐 이런 식으로 판넬도 올려놨대요. 아 프로모션으로. 네, 프로모션으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겠지. 기기 변경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SKT 오래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 결합이나 뭐 30년 이런 혜택 받으면 사실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할인율이 그렇게 되면 꽤 세거든요. 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막 넘어가는 것도 사실 저는 TV, 인터넷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 저기 SKT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가족 결합으로 해서 내가 다 내. 근데 할인이 그렇게 안 세. 그쪽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아니 또 했어요. 아, 그래요? 지지난주에 했어. 그랬더니 왜요? 요 정도가 뭐 맥스래. 그리고 상품권 8만 원인가 주더라고. 연수가 작아. 전 30년이 넘어요. 저희는 가족 결합 30년. 몇 살인데 지금 가족 결합이 30년이 넘어요? 이게 이제 다 합치면 30년이 넘어. 30년. 진짜? 네. 사람마다 한 거를 다 단순히 합해 30년. 저는 20살 때부터 샀으니까. 저 중학생 오래 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다 갖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전부 다 SK로만 썼으니까 네, 제가 중학생 때면 벌써 연차가 꽤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요금제도 제일 비싼 거 쓰니까 완전 VIP란 말이에요. 근데 나 그거 막 영화표 공짜로 주는 막 이런 거 쓰지도 않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모르고. 그죠? 그거 맨날 찍어야 되고 귀찮고 막 이러니까 쓰지도 그냥 않아. 무조건 돈을 깎아주는 게 최고인데. 그렇죠. 그게 별로 안 몰라. 나오고. 그래 30년 넘은 분 많네. 그게 되면은 되게 할인율이 꽤 세요. 네. 근데 지금 할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내 돈이 어떻게 신기한 될지 문제잖아요. 모르니까. 가족끼리 다 해킹 당하게 생겼어. 아까 그런 이거 댓글이 있었어요.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인트로 때 진짜 소신발언 그렇게 많이 하는데 데뷔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는 어떻게든 게, 해보자. 네, 그게 그거죠. 근데 뭐 유심이 없으니까 뭐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뭐 보호 신청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100시간 기다려서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몰리니까. 2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심. 다른 통신사에 뭐 2심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제일 빠른 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그럼 빨리 그 해줘야- 혜택 누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제가 가가지고 혜택 아. 날라가면 그 누가 보상해줘요.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지. 그런 감수하고. 것들도 있죠. 예. 그렇구나. 당장 돈이 나가니까. 그럼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한 6% 정도 빠졌었나? 그러고 또 유신 관련주들은 또 올랐잖아요. 그리고 LG U+도 올랐어. 타사는 이제 또 텔레콤 아까 8%인가 빠졌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좀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이슈가 계속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그 관련된 해킹된 정보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그리고 그게 막 뉴스에 나온다 이래버리면 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논할 수가 없죠. 이게 8.5배가 싼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4시 20분이네. 네. 캐리온님께서 오늘 2시간 기다려서 유심 교체하셨다고. 그래요. 엄청 많이 기다려요. 나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SKT 이번에 한 3조 토해내게 해야 됨.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이건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저런 뭐 저 쪼개기 상장 그리고 저기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가 경제를 진짜 큰 축으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한 경제사범 이런 거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약해. 경제사범뿐일까? 그러니까요. 처벌 자체가 너무 유해 모든 면에서. 일벌백계가 안 되죠. 왜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한데. 왜요? 화면 보여주시면.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실시간 채팅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문자를 잘못 눌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나. SKT 먹통된 후에 알뜰폰이 개통이 됐다. 그거 봤어 나는. 거기서 5천만 원 빠져나갔다. 경찰이 수사대. 이거 아까부터 나온 뉴스. 그래도 연합 뉴스니까. 그렇네. 그래도 나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 있던 일이네요. 만에 하나 전개하면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돌아버리지. 갑자기 개통됐다는데요? 아까 댓글에서는 막 그 우리의 이름으로 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어두운 얘기를 저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오늘도 빨리 다른 데로 옮기고 휴대폰을 바꾸는 게 사실은 제일 상책이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난 뭐 이럴 게 없다니까. 이래놓고 내일 막 울면서 저 못 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건이 대출. 큰일 나요. 예. 저거 나라가 저거 만약에 다 저렇게 하면은 어떡해? 나라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나라가 몰라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SKT를 어떻게든 쪄안아서 돈 내게 해야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딱 보고 마무리하죠. 하창한 본부장님. 이게 어두워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야? 오잉?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이고. 불꽃. 마지막 불꽃놀이 빵 터지고 이제 집 가자 이러면서 가는 일막 끝. 일막 끝이 그 소리구나. 일막 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2580 정도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2550 정도면 한번 좀 비중 조절을 고민해봐야 돼. 물론 이래서 막 치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스타트 불꽃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상황이 막 엄청 막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약간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2500 중반에서 한번 팔자.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 알고 저기 반도체가 워낙 중요해서 시간은 없습니다. 그 인사이트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몇 분 걸려요? 2분이면 되죠. 네. 그럼 오늘 명박대전 못하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그냥 넘어가. 아니요. 오늘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나쁜 뉴스가 있었는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 페이지 15페이지. 근데 이게 확실한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H20 중국 수출이 중단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블랙웰 말고 그 다음 버전을 생각보다 빨리 생산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하이닉스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가려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워낙 급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구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5월부터 생산 H20 중국 수출 중단의 일정을 좀 당겼다. 오케이,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시 2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명박대전으로 오늘 제가 기깔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명박대전. 야. 자, 제가 이기고 있는 이 상승세를 이번 주에도 이어나가야겠죠? 오늘은 제가 꺾어드리려고 예. 기가 막힌 종목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뭐 긴 말 필요 없이 한미반도체요. 전 한미반도체가 빠질 때 이때다 싶었는데 지금 또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 결별설 양측 모두 사실 무근이다. 시외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내일 또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평가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아,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 왜 이거 그럼 다 돼요? 하나비전해요. 어? 한번 승부 걸어봐요. 하나비전? 그 내일 포장할 텐데. 그거 올래? 내일 포장할 텐데. 오늘 오는 게 위치는 하나비전이 훨씬 좋아. 그렇지. 위치는 좋아요. 시간에 어떻게 가? 아 이게 진정한 면박대전 아닙니까? 네. 한미로 가? 전 한미로 갑니다. 시총이 7조나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비전도 3조야. 더블인데 여기는 시총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는 거죠. 그렇지. 확실히 지는 거지. 정 반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잖아요. 그렇지. 이 이슈, 분쟁 이슈가 특히 내일 살아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내일 살아있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싸웠다는 뉴스는 오늘 나왔고 아니다 만다 뭐 이런 뉴스가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크게 반등할까? 뭐 이런 생각. 떨어질 땐 빛같이 떨어져. 뭐 올라갈 땐 더뎌. 그래서 약간 여기에 베팅하고 싶진 않고 저는 조금 더 모멘텀이 센 거. 그런 게 뭘까요? 중국 관련 바이오 화장품. 여름 관련 최대 수혜주. 어우 빙그레. 파세코?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 아 망고 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말에 먹고 오셨나 보네요. 그러게. 아니요. 한 8만 원짜리 먹고 왔나 봐.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4월 28일 정도인데 오케이. 일본 골든위크가 지금 내일 내일부터. 29일부터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일본 골든위크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게 일본 골든위크 그러네요. 황금 연휴입니다. 그리고 중국 노동절 5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래서 이때 골든위크고 그래서 문체부가 또 인천국제공항, 김포, 제주 등등 해가지고 네. 이런 부스까지 차렸어요. 와. 코리아 웰컴 위크. 근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오늘 매기가 세게 왔었던 호텔 신라. 일단은 여름 오니까 망고 빙수에 대한 그런 니즈 어마어마하게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런 거 골든 위크. 그래서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호텔 신라 역시 범 삼성가잖아요. 근데 또 이제 테마주야? 테마성으로 테마주. 그 이슈가 있었던 이게 이재용이 만났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 삼성가. 그 이재용 아니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SKT 유심사 때 터졌을 때 그 전인구 아저씨가 그 얘기 했었어. 이거 바꿔야 되는지 유심을 안 바꿔도 되는지 애매하면 삼성을 보라. 그랬더니 삼성이 이 뉴스 터지자마자 임원들한테 다 심 바꾸라 그랬어. 전원 교체하라고. 바꾸는 게 맞지. 전원 교체하라고.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력, 삼성의 그 공신력 그런 거를 좀 믿어보자 해가지고 범삼성. 그게 호텔 신라까지. 호텔 신라지. 한미반도체 안 했으면 졌다. 원래 모텔 신라, 저기 신라장, 신라장. 신라 민박 이렇게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해서 호텔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네. 호텔 신라 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대 호텔 신라. 예. 잘 이번 주도 한번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죠. 가야죠 저희. 뭐 그거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가야겠다. 미국 투어. 미국 투어. 예. 미국 투어. 실리콘밸리랑 네. 미국 가세요. 네, 3%와 함께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월요일장 또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50선에서 큰 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프닝벨에서 또 유쾌함과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일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